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덕곡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77강으로 들어가지고 희미변혈법하고 12가지의 혈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혈을 맺는가 하고 그 희미변혈법 중에서, 그러니까 희미변혈법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32변혈법으로 붙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혈을 맺는 것은 이기학 중에서도 실체적으로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시원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풍수지리학을 하시는 분은, 특히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자나깨나 머릿속에 남도록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에 가가지고 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맺는구나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이런 것을 몰라버리면은 산에 1000만번을 가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근원적인 것을 모르고 산에 가서, 물론 산에 가면은 나무꾼들도 웬만한 지사보다는 나서요. 왜 그런 건 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산을 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현기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4096가지의 형태가 중요한 것만이에요. 천태만상인데 주역에서 나오는 연산법이나 이런 주역이나에서 나오는 것이 정해진 것만 해서 4096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4096가지를 다 못 해드려요. 그러나 다 알기는 알아놔야 됩니다. 지사라 하면은 반드시 알아놔야 아무 산에나 가서라도 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혈을 모르면은 타인들이 옛날에 모셔진 산에 가서도 아리송해 버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것 좋지라는 답을 얻지 못해요. 첫째, 답산을 하시려면은 이 길을 먼저 안 뒤에, 그 뒤에 산을 보아서 오성치 음양에서부터 사상까지, 악염류도 사상 말고요, 용을 보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음용인지 양용인지 알아야 되고, 사상으로 들어가면은 노양용인지 노음용인지 소양용인지 소음용인지 알아야 되고, 8개로 들어가면은 8개룡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용 하면은 평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건용은 높으면서도 용이 높게 대갈용으로 오지만은 거기에서 변화를 주고 박한을 해갖고 다른 변화를 주려고 내려갈 때에는 둥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비틀어서 내보내는 것이 평건용이에요. 그래서 평건용이라고 그래요. 지각을 내보낼 때도 둥그스름하게 산봉우리를 일으킨 곳에서 지각이 멋지게 나갑니다. 반드시 나가지 않아요. 평건용은 지그재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곤용, 곤용은 8개에서 곤용은 어떻게 생겼느냐? 곤용은 앙상해요. 앙상해갖고 험악해요. 산을 다니다가 보면은 아름답지 않으면서도 높고 높으면서도 행하는 행도가 있는 것이 노양용. 절벽이 많고 또한 바위도 있고 산은 앙상하고 말라 있고 아무리 높이 큰 대관령으로 온다 하더라도 화성체에 위험스럽게 생겼으면서도 가파르고 험악하고 또 산이 앙상하게 거칠게 온다 그 말이에요. 수척하게, 늙은 노인은 수척하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고곤령. 높이면서도 곤령은 수척하게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계령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또 24령이 있어요. 24령은 각각 팔계령에서 퍼져나갑니다. 3개씩이. 그러니까 편곤령에서 3개가 나가고 고곤령에서 3개가 나가고 건강함이 소원해질 때 이게 8개에서 3개씩이 나가서 8계령에서 2, 3, 8은 24, 24용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초예요, 시초. 그러면은 음룡과 양룡은 어떻게 생겼느냐? 음룡과 양룡은 태조산을 이루기 전에서 대관령으로 오는 것이 음룡과 양룡이에요. 그럼 물론 음룡과 양룡은 대관령에서 오는 것을 말해요. 소관령이나 지령이나 각각 농령이나 이런 것, 롱령이나 이런 것에도 음룡과 양룡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 용어 행하는 용만 말이에요. 이 태조산을 이루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조산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나라의 산맥은 어떻게 생겨가지고 음양룡은 어떤 것이 음양룡이고 사상룡은 어떤 것이 사상룡이고 팔계룡은 어떤 것이 팔계룡이고 이 십간룡은 어떻게 해서 십간룡이 되고를 다음번에 78강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러나 문제는 음양룡은 대관령으로 온다고 그랬죠. 대관령으로 와가지고 혈처해서 우리나라의 태조산 말고요. 우리나라의 태조산 두 갈래로 나눠요.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함령산맥이 있고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차량산맥이 있습니다. 천마산 산맥, 이런 산맥들이 음양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은 사상용으로 용으로 들어갑니다. 태백산, 소백산 사상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강의할 때 이것은 강의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24령까지 생기는 연유를 말씀드리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음양령이라 하는 것은 대관령으로 오는 것이 음령인지 양령인지를 찾는 것이고, 사상령이라 하는 것은 태조산, 우리나라의 태조산이 아니라 혀를 매질하고 일어난 태조산을 말해요. 태조산이 사상령입니다. 팔계령은 어디서 팔계령이라고 하냐? 조산에서부터서 팔계령이 나와요. 책에 나오는 그 용혈도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을 말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틀리게 해놨어요. 단 혈처 묶어진 것만 맞아요. 조산, 태조산 이런 것도 맞게 써놓기는 하는데 형태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은 진실하게 아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태조산까지는 저는 꼭 고생해서 태조산까지 보라고 안 씁니다. 조산에서부터선 100% 와야 돼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태조산을 잘 안 찾아요. 너무 멀고 먼 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태조산은 보이면은 써먹지만은 보이지 않는 태조산은 저는 안 써먹습니다. 그래서 조산에서부터서 굉장히 혈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조산은 8개의 용으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혀를 맺는 장소가 각각 틀려요. 조산에서 8가지가 뻗어나갔다고 가령을 해요. 가지가 8개가 나갔으면은 그것이 각각 8개용이에요. 그러면 혀를 맺으려고 내려간 용인, 무슨 용이냐? 8개 중에서 건용인가 곤용인가 태룡인가 이룡인가 진룡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감룡인가 이런 무슨 용인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조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슨 용으로 내려온다 8개 중에 이것을 찾는 것이 이기학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사가 할 일이고, 그 생긴 모습을 갖다 보는 것은 새라고 그러죠. 용의 새. 새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형상을 갖다가 새라고 그래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형태, 그 모습을 새라고, 내새라고 그렇습니다. 왜 내새냐? 혈처로 들어오는 용이기 때문에 용의새라고 그래요. 매그새라고 안 씁니다. 현무가지를 용의새로 보아요. 그러면 8개, 조산에서 8개로 내려오다가 용이 결인을 합니다. 용이 결인을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비로소 24용을 만들어요. 각각 건건간손, 솜, 가미진태, 이게 이 중에서 하나씩 8개의 용에서 3개씩 용이 나갑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24용 중에 무슨 용, 이렇게 용에서 혀를 용으로 와가지고 혀를 맺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용은 그 8개룡에서 나온 3가지 용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24룡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8개룡, 무슨 8개용으로 내려왔으면은 그 속에 3가지 용밖에 안 나온다. 28가지, 4가지 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3, 8은 24, 8개를 합쳐가지고 24용 그래요. 그러나 8개의 용 하나 중에서는 3개의 용이 나온다. 그래, 그것은 100% 아셔야 됩니다. 이 이기학에 들어가가지고 잘 들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알아요. 그러나 건성으로 들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는 분들이 지극히도 너무너무 드물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아는 분도 많기도 하지만은 제가 만나본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60여 년을 풍수지리학을 해왔지만은 그 안에 아는 분은 한 분 있더라.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8계령도 찾기 어려운데 24령은 더더욱 찾기 어렵더라. 그러나 찾기는 무엇을 보고 찾느냐? 24령 찾을 때에는 이런 용의 결인이에요. 용의 결인. 결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군데가. 용의 결인이 있고 맥기의 결인이 있고 혀를 맺으려고 하는 혈처 바로 뒤에 혈의 결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용의 결인을 말해요. 멀리 있죠? 용의 결인이. 용의 결인을 놓고 푹 출렁출렁 가다가 푹 일으켜가지고 주산을 만들죠. 주산을 만들고 출렁출렁 가다가 주산과 동등한 상응하게 만든 것이 현무죠. 현무에서 가엽을 만들죠. 가엽에서는 맥기를 잉태해가지고 현무에서 잉태해가지고 가엽을 거쳐서 가엽에서 비로소 가엽을 타고 맥기가 나가가지고 봉우리 하나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맥기봉이라 하더라. 천년 만년이 가도 이건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사진 찍어 놓듯이 넣어두셔야 돼요. 그 가엽 속에서 맥기가 잉태가 일어난 것이 맥기봉이라 하더라. 맥기봉을 병에서 혀를 맺으려고 나오는 맥, 가지가 많이 뻗어도 혀를 맺으려고 나오는 이것이 진짜 맥이에요. 이 맥을 타고 내려오다 맥기가 고개를 숙여 들어가서 결인을 합니다. 이것이 맥기의 결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맥기가 우뚝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성진봉이라는 도두봉을 만들어요. 이 도두봉은 무엇이냐? 혀를 맺으려고 일어난 산봉우리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쉽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얼른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맥기가 결인해서 붕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혀를 맺으려고 산봉우리 하나를 크게나 적게나 만드는 것이 도두봉이라 하더라. 이 도두봉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는 것이 비로소 입수예요. 이 입수가 혀를 찾아 향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혈처 바로 뒤에서 50보 안에서 잘로 가게 묶어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혈의 결인체다.
그러면 혈의 계륜처에 있는 흙을 파보면은 천간에서 혈처에서 나오는 흙하고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틀려요. 악염류들 사상과 비슷하게 혈처의 얼굴하고 똑같은 것은 또 뭐냐? 가엽을 보면 혈처의 얼굴을 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혈처로 딱 들어오면은 계륜을 오고 살짝 일어나가지고 혈처로 들어오다가 혈처의 바로 또 뒤에서 훈을 만듭니다. 둥그스름하게 은은한 달머리처럼, 이것을 훈원 달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훈원이라고 그렇습니다. 훈원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혈처의 악염류 사상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그 국 안에는 금목수화토 오행이 들어요. 왜 금목수화토 오행만 드냐? 인목도 들어있고 하수도 있고 상수도 있고 훈원도 있고 구도 있고 첨도 있고 합금도 들어있고, 이것들이 금목수화토 오행의 사상으로 이루어진다. 나문도 들어있고 선익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행체로서 금으로 되는 것도 있고 목으로 되는 것도 있고 금목수화토 오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혈을 상생해 주는 것이 비로소 혈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2변혈법 12가지로 변하는 혈 중에서, 그 중에서요, 이 12가지로 변하는 과정 하나 중에서 32변이 있어요. 혈을 맺으려고 일어나는 32가지의 변체가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하는데, 노곤령에서 맥혈로 맺는 혈은 어떻게 맺고, 노음령에서 맥혈로 맺는 혈은 어떻게 맺고, 또다시 노음령에서 의혈로 맺는 혈은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맺고, 이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32변 혈은 어떻게 생겼느냐? 32변 혈은 8개의 용이 각각 4번씩 변함으로써 4, 8에 32변 혈이다. 그러면 8개의 용 하나에서 각각 4개변씩을 변해요. 그러면 혈이 4개씩 든다 그 말이에요. 4개씩의 혈이 드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번은 좌우로 2번씩 변하는 32번이 좌측으로 2번, 한 번 변하고 32번이죠. 좌측으로 32번을 변하고 우측으로 32번을 변해서 64변격이 되어요. 이렇게 변혈은 그 변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기초이면서도 지극히 또 중요한 것이고, 아는 분이 별로 드물어요. 머릿속에 담지를 안 한다. 말은 잘해요.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아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산에 딱 가보면 알아요. 32변 혈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8개의 좌측으로 8개가 변해가지고 나오고, 32변이 또 좌측으로 32번, 우측으로 맺는 혈이 32가지, 이렇게 해서 64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각 32룡에서 혈은 어떠한 것에서 맺는가를 용혈대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탐랑 목성으로 조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용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유혈로 맺고, 탐랑 목성으로, 변혈이에요. 정혈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노곤령이에요. 노곤령의 맥혈로 맺는 혈을 지금 찾습니다. 그래서 노곤령이 탐량으로 일어나서 양쪽은 거칠어요. 맥기가 내려오는 것도 거칩니다. 지그작으로 내려오기는 해도 한쪽이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갖고 유혈로 맺는다. 이것이 탐랑에서 맺는 혈이고,
검은 토성으로 조산을 일으키고 맺는 혈은 무엇으로 맺느냐? 그 맺기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와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성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곳에서 맺기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와혈로 맺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성에서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유혈로 맺는다고 그랬죠. 자기 목성으로 도두봉을 일으키고 내려오면 거기서 맺기가 내려와서 혈을 맺으면은 이것은 유혈로 맺는다. 사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검은으로 내려와서 검은을 두고 도두봉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내려오면은 와혈로 맺는다. 그러면은 녹전성으로 들어와서 조산에서 용이 내려와갖고 녹전을 이루고 도두봉을 녹전성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곳에서 맺기가 내려오면은 어떻게 혈을 맺느냐? 아래로 내려가지고 벽혈로 맺어요. 벽혈. 이렇게 쟁기가 이렇게 가면 흙을 뒤집으면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곳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러니까 구성을 알아야죠. 구성 지난번에 해드렸죠. 이 구성 찾는 법을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 절태는 녹전이요, 양생은 탐낭이라 알려드렸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문곡 양수성체로 도두봉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맺기가 나와서 혈을 맺으면은 혈이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식혈로 맺어요. 그러면 식혈은 뭐냐? 쉬어가는 곳, 쉴식자, 쉬어가는 곳에서 혈을 맺는다. 그러면은 염정으로 문곡으로 일어나 가지고 염정으로 일어나 가지고 혈을 맺는 그곳에서 맥이 나가지고 혈을 맺으면은 겸혈로 맺고, 여자가 다리를 딱 벌린 것처럼, 그러나 끝은 오물라 줘야 돼요. 안으로 겸국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고, 무곡 금성으로 일어난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어도 겸국으로 맺습니다. 파군 금성으로 일어난 도두봉에서 맺기가 나와 가지고 혈을 맺으면은 좌우에다가 보피를 두고 유혈로 맺는데 유국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좌보로 일어나서, 좌보나 우필로 일어나서 혈을 맺으면은, 좌보로 혈을 맺으면은 맺기가 가지로 내려오다가 우뚝 일어나 가지고 산봉우리로 올라 가지고 앙장하게 그 봉우리에서도 살짝 들어가게 와혈로 맺고, 그러면 우필로 도두봉을 일으키고 맺기가 그 우필에서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으면은 평지로 내려가지고 구부러진 곳에서 곡혈로 맺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성은 떠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오성만 찾는데 중요한 것은 변하는 구성에서 나옵니다. 구성에서, 그 중에서 12변혈 중에서 하나 속에 들어있는 32변혈 중에서 오늘은 3가지를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2변혈 중에서 노곤룡에서 나오는 혈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음양룡에서 사상룡으로, 사상룡에서 팔결룡으로, 팔결룡에서 24룡으로, 24룡에서 이제 변화가 이제 팔결룡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팔결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혈이 악염전 사상에서 무슨 국으로 만들고 어디서 혈을 맺는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책이 찾지 못해 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스승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서로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성을 알아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최고네만 해요. 무엇이 최고는 무엇이 최고예요. 전부 다 음양에서부터서 64개까지, 4개룡까지가 전부 다 중요하고, 4096룡이 전부 다 중요하죠. 중요치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곤령이나 을령으로 내려오면서 이 노돈령이 맥기가 을맥이나 소원맥이나 신맥으로 들어옵니다. 노곤령으로 나오는 맥혈은 무슨 용으로 내려와요? 맥기가 무슨 방위로? 곤방이나 을방이나 손방이나 신방, 천간신자 신방이에요. 으로 내려와 가지고 혈은 와혈로 맺는다. 와국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혈을 만든다. 그러면 와국은 어떻대요? 와국은 비록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그 속에, 와국에서 혈 찾기가 제일 쉽습니다. 은은해 잘 안 보여요. 살짝 솟아오른 곳이 혈체예요. 쉽죠? 처음으로 일어난 산은, 처음으로 일어난 산은 그래요. 화성체죠. 목성체면서도 화성체. 하는 화성체로 날카롭게 양쪽 날개를 두고 나온 것은 맥기는 중출해요.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나온다. 그러면서 맥기는 두툼해요. 넓지요. 두툼하면서도 늘게 들어오니까 성진봉, 도두봉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산상에서는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오목하게 들어간 데다 혈을 맺고 와국이에요. 혈을 맺는다. 이것이 노음룡에서도 맥혈에서 개법의 와혈로 맺는 혈이다. 두 번째로 똑같은 노음맥에서 노음룡이 점혈로 맺는 곳에서 혈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손신용으로 내려오는 용이 여기서 거칠죠. 손신용이에요. 손신용으로 거칠면서 이쪽은 아름답죠. 이것이 장려용입니다. 손신용. 그러니까 오선풍에서 나오죠. 노음룡이면서도 노음룡은 화성체의 벙어리로 뾰족뾰족한 것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부드럽게 아름답게 벌려놓은 것이 오선풍의 손룡입니다. 찾기 쉽죠? 이렇게 해서 팔계룡을 찾습니다. 방은 어떻게 했냐? 손신용으로 와서 혈을 맺는데 손방이나 신방이나 곤방이나 을방으로 맺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역시 와혈로 맺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산은 곤을방으로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음령에 속하고 뾰족뾰족해요. 날카롭게 일어나지만은 급박해요. 높으니까 급박합니다. 급박해 가지고 내려오다가 성진봉, 도두봉을 일으킬 쯤에 와서는 혈차에 이래서는 너무도 급박하게 내려오므로 급박한 길게 내려오는 이것이 살기더라. 그래서 맥기가 끝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반반하면서도 편안하게 맺는 것이 오선풍에서 나오는 노음령이더라. 장려용에서 맺는다 그 말이에요. 급박하니까 맥기가 급하게 내려오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앉아요. 그곳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 맥혈에서도 와일로 맺는데 묘지는 어떻게 묘지를 쓰냐? 점혈로 묘지를 쓴다. 점혈과 개법으로, 점법과 개법으로 묘지를 쓴다. 개법이라는 것은 길게 오는 맥을 살짝 살기가 있는 곳을 돋아버리고 묘지를 쓰는 것이 개법이고, 점법이라는 것은 맥기가 야지로 내려서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들어오니까 바짝 붙여가지고 바짝 붙어서 맥기에 바짝 붙어서 묘지를 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은 노음, 세 개의 변화 중에서 같은 노음에서도 의지할 의자, 의혈로 맺는 혈은 이건 역시 곤을용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맥기가 곤방이나 을방이나 이방이나 오방이나 인방이나 인방이나 술방으로 들어와서 살짝 돌아 앉아서, 맥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살짝 돌아 앉아가지고 내두를 측내를 두고 행혈로 맺어요. 행혈로 맺으면 어떻습니까? 뒤시 허약하니까 뒤에 낙산이 있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귀성이 있어서 보호해 줘야 될 것. 이 두 가지만큼은 행렬에서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행렬을 맺는 조건이에요. 빤뜨덕에 내려와서 여기서 맺는 것이 아니라 백 돌아가지고 옆으로 돌아서 행렬로 이렇게 맺습니다. 청룡이나 백호를 보고 그 건너에 있는 안산을 보거나 청룡이나 백호를 안산으로 삼아서 맺는 것이 행혈이라고 그렇습니다. 맺기는 무슨 방으로 나오냐? 곤방으로 나오거나 을방으로 나오거나 오방으로 나오거나 인방으로 나오거나 인방으로 나오거나 술방으로 나와가지고 그 속에 와를 주고 살짝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령에서는 와국을 이루어요. 왜? 거칠고 세니까 바람을 감추고 앞살은 앞살을 감추기 위해서 와혈로 맺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맥혈에서는 여기 살짝 돌아서 이 뒷낙산을 의지하고 맺는다 해서 의지할 의자 의혈 그렇습니다. 기혈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돌아앉아서 맺는데 이 조건은 뭐냐? 낙산이 있어야 되고 귀신기자 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우리나라 산맥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